오랜만에 큰 반등을 보여준 비트코인. 이제 완전히 추세를 돌린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일 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때 기관 또한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입니다. 평생을 내려가던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 숏 포지션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꽤나 머리가 뜨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이죠. 왜죠? 매수. 최저점을 찍었던 날부터 오직 매수로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니 꼭 틀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맞추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참 희한합니다. 틀리면 댓글에 다시 찾아와서 악플이 20개가 달리고 맞추면 다시 찾아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존나 슬픈 유튜버네요. 자, 어쨌든 간에 저 또한 이번 매매를 통해 87%의 수익이 났고요. 공식적으로 랭킹에도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각설하고 오케이, 지금까지 맞춘 건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번 상승을 포착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고 강력한 기법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분석을 했고요.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5대5 패턴이죠. 그래서 다음 방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법으로 다음 방향을 사전에 파악을 했던 거죠. 그게 뭐였냐? 바로 박스권 내부에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저항을 받는 구간은 똑같다. 맞습니까? 이러한 장면은 다우 이론상 강세장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죠. 박스권 속에서도 저점과 고점을 파악함에 따라 다음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제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도 미리 글을 올려놨습니다. 작성일 7월 13일 급등하기 전이죠. 그리고 분석한 후에 그대로 올라갔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나는 아직 탑승을 못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월 15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이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저점 대비 10K를 올라왔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결론은 비트코인 상방이다. 비트코인 상방이다. 비트코인 상방이다. 입니다. 그럼 왜 상방인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근거와 새로운 전략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10일 동안 박스권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스권 상방 돌파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때 박스권 또한 차트 패턴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나름의 기대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치가 어떻게 되냐, 두 가지의 산정 방식이 있죠. 하나는 박스권 상하 크기에 따라 1대1 비율을 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박스권의 기간에 따라 다음 추세 기간을 고려해 보는 것. 따라서 크기에 따라 비교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약 66K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기간으로 따진다면 약 10일 정도,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앞으로 10일 동안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크기로 보든 기간으로 보든 아직은 박스권 돌파에 의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영역 안에 있다. 맞습니까? 분석상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66K 근처까지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보조지표에 관한 건데요. RSI 다이버전스와 볼린저 밴드를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300일 만에 일봉상 상승 시그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결코 작은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바로 차트로 보시죠. 자,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요. 아직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도 상승 다이버전스 볼밴 상단 터치 더 올라갑니다. 이때도 상승 다이버전스 볼밴 상단 터치 더 올라가죠. 이때도 상승 다이버전스 볼밴 상단 터치, 이때는 더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자, 그리고 다시 현재 차트로 되돌아와서 현재도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약 300일 주기로 발생을 하고요. 흔하게 뜨는 시그널이 아니죠. 시그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뜨는 가장 흔한 시그널, 하루에 한 번씩 뜨는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 용도의 시그널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뜰까 말까 한 시그널, 한 달에 한 번 뜰까 말까 한 시그널, 1년에 한 번 뜰까 말까 한 시그널,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마지막 항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뜨는 시그널. 그런데 겨우 이만큼 올라왔다고 끝났다? 그건 기대치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널의 크기에 알맞는 그 힘에 걸맞는 계산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 계산상 비트코인은 상승 여력이 한참은 남아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굳이 볼린저 밴드까지 켜놨죠. 그 이유가 뭐죠?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조금은 추가로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차트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터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방을 보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철저한 논리체계에 입각한 분석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도 상승 관점이 유리하다라는 귀결을 내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물량 이슈가 있었죠. 독일 정부 3,846 비트코인 입금, 보유 물량 이제 없음. 자, 독일 정부 추정 주소는 지난 24일 동안 총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이번 6월 하락장 같은 경우 독일발 하락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만큼 특급 이슈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7월 13일자로 이제는 독일 정부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미 모두 매도를 했거나 혹은 거의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대체 누가 받아 먹었냐? 어떤 고래냐? 자, 보세요. 코인글래스 비트코인 현물 ETF 증감표입니다. 자, 딱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는 건 기관 명칭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증감 수치입니다. 초록색은 매집을 했다는 거고 빨간색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일이 다 보기 힘드니까 맨 오른쪽 토탈 항목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토탈 항목을 봤을 때 기관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매집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초록색이죠. 그리고 이게 시작된 날이 언제냐? 바로 7월 5일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구간을 차트로 보게 되면 정확히 최저점에 해당한다. 이 최저점에서 기관들은 완벽하게 매수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많던 독일의 비트코인 물량을 받아 먹은 건 누구다? 기관일 수 있다.
있다. 그런 추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혀 비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 이야기 한 줄. 현재의 급등은 이 박스권 상방 돌파를 기점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이 박스권 내부로 다시 되돌아오기 전까지 이 위치가 59.5K입니다.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스권 기대치 66K 부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상방 돌파에 의한 상방 시나리오가 합리적이다. 그게 저희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볼게요. 네 줄 요약 갑니다. 첫째,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 상방 돌파로 인해 매수세를 받는 상황이다. 둘째,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300일 만에 발생했다. 기대가 된다. 셋째, 기관 또한 전반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 물량을 전부 받아먹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59.5K를 이탈하면 이 관점을 무효화해야 한다. 왜죠? 59.5K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박스권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포지션 상황이나 단타 관점은 텔레그램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비는 구독, 좋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